지금 보신 이 흐름, 그냥 시장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왔던 신호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강남 불패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어왔습니다.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 금리가 올라도 결국은 오른다. 버티면 이긴다. 이런 공식처럼 굳어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실거래 데이터는 그 신화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거래가 줄고 가격이 꺾이고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강남이라는 거대한 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일시적 조정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버텨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전략을 바꿔야 할지 판단의 기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함께 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 단순한 조정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가는 여전히 수십억을 가리키고 있지만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 그 숫자는 더 이상 가격이 아닙니다. 팔리지 않는 가격은 가치가 아니라 희망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은 유동성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1월 23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정책은 말뿐일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매수 문의가 급감했고 고가 단지일수록 호가만 남은 채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몇 억 빠진 수준의 조정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상태, 돈의 흐름이 멈춘 상태, 다시 말해 유동성이 증발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폭 둔화라는 표현은 너무 점잖습니다. 현장에서는 초급매가 아니면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금을 쥔 자산가들은 관망으로 돌아섰고 대출에 의존했던 매수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압구정, 청담, 대치 같은 상징적 지역에서조차 100억이 넘는 매물이 가격을 낮춰도 소화되지 않는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강남구 9만여 세대 중 2월 거래량이 단 1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장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일시적 숨고르기일지 더 큰 하락의 전조일지는 앞으로의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은 낙관으로 버틸 국면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금을 지키며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잔혹한 숫자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가격 하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남구에 약 8만 7천여 세대, 거의 9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12일 동안 신고된 거래가 11건이라면 이건 거래 감소가 아니라 기능 정지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성사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호황기에는 한 달 800건 이상 거래되던 곳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0건, 적어도 200건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두 자릿수입니다. 이건 절벽을 넘어선 정지 상태입니다. 더 무거운 건 거래 내용입니다. 강남 평균 거래가가 한때 25억 원 선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24억 후반이 심리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균이 17억 후반으로 내려왔다는 건 체결 가격이 이미 다른 구간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의 호가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성사되는 가격은 전혀 다릅니다. 7억 원 이상 평균이 내려왔다는 건 단순 조정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적으니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장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상승률이 0.02%라면 통계상 플러스일 뿐, 체감은 정체에 가깝습니다. 이런 수치는 금매 위주 거래가 겨우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수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매도 의지는 있지만 맞춰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18억, 20억 현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수요층이 급격히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가격은 숫자지만 거래는 현금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드러나는 건 가격 조정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약화입니다. 이 흐름이 단기에 회복될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는 앞으로의 거래량이 답을 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은 숫자보다 거래의 유무를 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탈출 속도전입니다.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매물이 폭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가격 방어선은 버틸 힘을 잃습니다.
1월 말 약 5만 6천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불과 3주 만에 6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10%가 넘는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다른 지역이 3%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보면 서울의 움직임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증가폭이 외곽이 아니라 핵심지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동, 송파, 광진, 동작, 마포, 용산, 강동. 한강을 따라 형성된 선호지역에서 매물이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매물이 조금 더 쌓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잠재매도 물건이 시장으로 한꺼번에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부담을 계산하고 정책 방향을 읽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택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매물이 30% 늘었다는 건 매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결국 선택은 가격으로 갈립니다. 집주인들은 계산을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제 유예 종료 시점, 보유세 부담, 금리 환경. 이 모든 변수를 놓고 보니 지금이 마지막 창고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수요가 위축된 구조에서는 균형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물이 급증하면 가격 조정은 점진적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도 우위가 아니라 매수 실종입니다. 이 구조가 이어진다면 가격은 심리선 아래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체질 변화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징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불패의 정점이라 불리던 압구정과 청담입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최고가 128억 원을 기록했던 압구정 현대 183타입 61평형이 지금 88억 원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40억 원 차이입니다. 4억이 아니라 40억입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 간극이 벌어졌다는 건 시장의 기준점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저층이라서 싸게 나왔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단지 중층 매물도 90억 초반, 고층도 90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이 기준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췄는데도 거래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수요가 얇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청담의 초고가 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190억 원을 기록했던 사례가 150억 중반에 체결되면서 30억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후 호가는 140억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고점 대비 50억 원 가까이 조정된 셈입니다. 이 구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심리의 변화입니다. 수십억을 낮춰도 문의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현금 동원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은 가격을 10만 원 단위로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가격순 정렬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미세 조정입니다. 이는 초고가 시장에서도 경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핵심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가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은 가격 하락 그 자체보다 심리 방어선 붕괴에 가깝습니다. 초고가 시장에서조차 매수 대기층이 얇아졌다면 중고가 구간은 더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조정이 일시적 균형 찾기인지 아니면 레버리지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인지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숫자는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담 르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 상징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최고가 67억 8천만 원 대비 51억 9천만 원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10억이 넘는 간극입니다. 2억, 5억, 심지어 10억 이상 낮춘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가격을 조정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상황. 이건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닙니다. 심리적 압박이 극대화된 시장의 모습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가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현금을 확보하려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수요가 사라진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초고가 시장에서 거래가 붙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부담, 고가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대출 규제. 이런 조건에서는 현금 80억, 90억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출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모든 자금이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매도자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있습니다.
세제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일정 내 계약과 잔금, 등기 절차를 마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절차, 자금 조달 계획서 심사 등 행정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협상 가능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협상력은 매수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매도자는 조급해지고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먼저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자는 데드라인을 의식하고 있고 매수자는 그 데드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도자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고가 단지의 변동이 아닙니다. 유동성 압박과 정책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이 시간 싸움에서 유리한 쪽은 급하지 않은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급한 쪽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매도자의 절박함과 매수자의 침묵이 맞서는 구간입니다. 4월이라는 시간표가 존재하는 한 협상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뛰어드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큰 폭으로 조정된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기준선이 계속 이동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순간 자산은 유동성을 잃습니다. 지금 국면의 핵심은 방향성보다 속도입니다. 매도자는 시간에 쫓기고 매수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조급한 쪽이 불리합니다. 시장은 공포와 기대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기대보다 공포가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단순합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레버리지를 최소화하고 거래량 회복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증감, 정책 방향을 보십시오. 숫자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끊긴 시장에서는 어떤 신화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강남이라는 이름도 한강변이라는 입지도 초고가 브랜드도 현금 흐름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쪽은 급하지 않은 쪽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진짜 가격이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예측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성급한 행동입니다. 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변곡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포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환희에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몸을 낮추고 유동성을 지킬 시기입니다. 다음 변화의 신호가 포착되면 그때 다시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